안녕하세요. 종종편집의 박종상 미니라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네. 중앙대 편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학교부터 먼저 알아보면 출제 비중이 보면 여기도 독해랑 논리가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영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네. 유명하죠? 그렇죠. 서성한 중 모든 학교 다 포함해서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본 학생들도 진짜 역대급 난이도라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 시험 끝났을 때 정말 역대급으로 학생들 표정이 말을 못 붙였죠, 네. 저희가.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학생들한테 저희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형태로 맞아요. 교문 밖으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뭐 모든 대학 합쳐서 중앙대학교가 가장 어렵게 냅니다. 영어, 수학 모두 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문법 어휘도 서성한 포함해서 문법 어휘도 출제 비중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쵸? 네. 독해 논리도 더 많이 출제 비중이 높고, 그냥 다 출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네. 그냥. 그리고 수학을 보면 여기는 거의 공학 수학 위주로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커리큘럼상 공학수학을 되게 뒤에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대는 공학수학만 또 출제 네. 100%라고 또 하니까. 네. 그리고 공원, 공투 이렇게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공학 수학 2까지 다 나오는 학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할 시간이 조금 적은 학교죠. 왜냐면 공학 수학이 10월, 11월에 보니까 그다음에 공학 수학이 학생들이 공학 수학 1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공학 수학 2를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대학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근데 문제가 네. 중앙대학교는 제일 많이 뽑습니다. 인원을요? 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당히 많이 뽑아요.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뽑았죠? 그렇죠. 490명 뽑았기 때문에 진짜 거의 500명 가까이 뽑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뽑는 학교가 건국대밖에 없거든요. 건국대도 한 430명 뽑았기 때문에 건국대보다 한 대략 70여 명 정도 더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이제 서성함과 다르게 네. 인문은 영어만 보고 자연은 수학만 그렇죠.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학을 좀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중앙대학교에 그렇죠. 무조건 가죠. 네, 올인을 하는, 네, 모든 걸 다 거는 현상을 보이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네. 2차 전형에서 원래 문과는 모두 다 학업계획서를 안 썼는데 네. 올해 합격한 학생부터 학업계획서 모든 학과가 다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업계획서가 40% 들어가고 2차에. 한국계획서라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전적대가 네. 그 동일한 과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항상 저희 배치 상담할 때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 준비할 때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그럴 때 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불리할 때가 언제냐면 전공 지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전공 지식이 없다 그러면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학과인데 그 학과에서 뭐 배우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학업계획서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 쓰실 때는 만약에 내가 동일 계열이 아니다 싶으시면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 과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찾아보는 것도 솔직히 학생들이 거의 안 해요. 맞아요. 네, 저희한테 보는 사람 물어보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 찾아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다. 그럼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나중에 그런 걸로 하나 찍으세요, 원장님. 네.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찍은 영상이 많아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아서 그거라도 봐라.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요즘은 학생들이 이런 글을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픽, 동영상 요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 안 될 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유튜브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본격적으로 점수 얘기해 보면 네. 중앙대학교 인문 일반 편입 기준으로 원점수 80.5, 100분이 92.4면 한 8%? 7%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높은 점수 보이는 그쵸. 영문, 심리, 응용 통계, 글로벌 금융, 경영, 정치, 국제, 경제, 공공인재, 문헌정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교육 거의 다네요. 여기도. 그렇죠. 예, 거의 모든 학과가 가장 높은 학과로 보이는 중앙대입니다. 그나마 좀 낮다고 하는 데가 원점수 75, 100분율로 보면 10% 안에 들어가야 하는 데가 철학, 사회복지, 유아교육, 사회학, 산업보안, 역사, 국어, 국문. 그다음 가장 낮은 학과가 원점수 70, 100분율로 보면 한 17% 보이는 러시아 문학, 영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학은 근데 많이 뽑지 않지 않아요? 네, 많이 안 뽑고 영화학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학생 매니아층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 산업보안학과 있는데 네. 여기에 좀 낮아지지 않을까. 왜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중앙대학교가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네, 자기소개서. 네, 모든 학과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쓰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감안되지 않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보안은 인문계인데 솔직히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쵸. 네, 이게 산업보안학과가 법도 배워야 되고 이게 지금 변리사랑 좀 비슷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공학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쵸. 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쓰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실제 점수대가 나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산업보안학과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낮아지지 않았을까. 네, 올해 실제 점수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쯤에 보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좀 낮지 않을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낮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높았던 학과가 의외로 역사학과, 국어국문이 좀 중위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네. 철학과도. 네, 맞아요. 네, 여기도 보면 좀 약간 많이 뽑아서 좀 약간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적게 뽑으면 또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도 좀 맞아요. 높은 게 여기도 좀 자격증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좀 높거든요. 뭐 사서 자격증도 나오고 네, 요러니까는 좀 여학생들 사이에서 좀 선호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고. 2024학년도 시험 과목 변경 사전 예고를 했는데 네. 그 공과대학, 창의 ICT, 소프트웨어, 예술공학대학 여기가 원래 공학 수학을 봤는데 수학과는 전공 기초 수학을 봤는데 2024년도 필기고사부터 수학을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네. 중앙대학교는 공학 수학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학으로 출제한다고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지금 중앙대학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김영편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렇죠. 모집용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네. 중앙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변경 사항이 네. 이게 5월에도 나오고 지금 많이 나올 때는 한 9월에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네. 하는 학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니까 네,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연계로 가면은 네. 자연계는 가장 많이 높았던 학과가 수학, 여기는 수학만 봅니다. 자연계는 영어 보는 학교가 아니고요. 네. 수학 75 원점수가 네. 100분율로 보면 92.3이니까 대략 한 7%? 이 정도고 수학학과랑 도시시스템학과 의외네요. 도시 시스템 학과. 네. 도시 시스템은 그렇게 높은 학과가 아닌데 제일 높은 학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수학 원점수 73, 100분위로 10% 안에 들어가야 하는 학과가 기계공,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건축공학, 에너지 시스템. 네. 그다음 제일 낮은 학과가 수학 원점수 68, 네. 100분율로는 한 14%? 요 정도가 화학 신소재, 건설 환경 플랜트, 나노 바이오 소재, 바이오 메디컬, 건축학. 여기가 제일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학생들이 되게 점수가 낮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PPT에서 보면은 원전수 73, 백분율도 89.9면은 높은 편이니까 그렇죠.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시스템이 좀 인기가 있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아주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노 바이오 소재랑 바이오 메디컬은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배치 상담해 보면 여긴 세질 거다. 맞아요, 라고 맞아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세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계속 낮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요건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막 큰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매년 낮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배치 상담할 때 이쪽 학과로 학생들한테 좀 유도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쵸. 점수가 조금 낮은데 네. 중앙대를 가고 싶다 하면은 저희도 조금 하는 편이죠. 건축학이랑 건설환경 플랜트는 뭐 항상 낮았어요. 건설환경 플랜트는 뭐예요? 건설환경 플랜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토목공학과죠. 아, 네.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 여기 의외로 화학신소재가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화학신 네. 소재가. 요거는 좀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낮게 나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뽑아서 좀 지원율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적게 뽑으면 학생들이 불안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핵심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많이 주춤해서 좀 점수가 내려갈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내년에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또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 이 학과가 지금 인기 없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과는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앙대학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편은 인문계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한국외대 네. 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